애국이란 무엇인가?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 한마디로 말하여 애국이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고 헌신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민은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한 편의 노래에 담아 자주 새겨보곤 합니다. 이제는 창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상 깊은 영화의 장면들과 함께 뜻이 깊은 영화의 대사들과 함께 뜨겁게 새겨안았던 예술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비서동지, 제가 자식 교양을 잘못했습니다. 혁명의 시대니 저의 자식들이 전루 혁명의 후계자로 자라날 것이라고 오산했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며 돌진하고 있는 이때 조국을 위해 땀 한 방울마저 바치길 꺼려하는 시대의 낙오자들이 오히려 산매와 같은 처녀들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 아프오. 그 처녀에게 말해줘. 동무가 조국을 위해 바친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 석주동무,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오. 동무나 나나 혁명의 로세대들인 우리가 후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넘겨줘야 하는가 하고 말이오. 우리가 자식들에게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외면하는 그런 극단한 이주의를 넘겨주자고 피 흘리며 혁명한 것이야 아니지 않소. 우리는 정신을,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혁명가의 정신을 넘겨줘야 하오. 옷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넋을 말이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을 줄 아는 인간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임을 가슴 후덥게 새겨주는 주인공들의 높은 사상정신 세계 앞에 머리 숙이며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처소에 자신들을 세웠습니다. 노래의 구절구절들을 의미해 보느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교시가 되새겨집니다.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내용도 좋고 영화에 나오는 노래도 좋다고, 그 노래 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까지 조국을 위하여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좋은 노래라고 하시며 노래의 구절구절을 읊으신 그 사연. 우리 장군님 사랑하신 이 노래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비추어 보며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선 언제나 울렸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만큼 이 노래를 끝없이 사랑한다고,
저국의 땀과 양심을 바치는 것만큼 이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업 수첩에 작업 일지에 노래집들에 적어놓고 하루하루 순결한 양심의 자욱을 새겨가는 훌륭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이 노래와 함께 새겨봅니다. 모란봉구역 주민들이 우리 반장동지라고 정담아 부르는 이 동지는 모란봉구역 상하수도 관리소의 리승철 동지입니다. 구역 내 주민들의 물보장을 위해 30년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그의 직업은 눈에 잘 띄우지 않지만 누구나가 존경하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입니다. 작업복은 늘 땀에 젖고 마를 새가 없지만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바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갑자기 제기된 상수도 수리 공사를 끝내고 반장동지와 함께 뒤늦게 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퇴근을 하면서 저는 반장동지에게 반장동지도 젊은 시절에 꿈과理想이 많았겠는데 어떻게 바로 이거 우리 이런 상하수도 관리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올 수 있었겠는가 하고 물었댔습니다. 반장동지는 조용히 웃으며 나에게 내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때 그 꿈과理想도 많았다. 하지만 당이 맡겨준 이 처소에서 인민을 위해서 일해오는 가정에 바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여기보다 더 좋은 혁명처소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생각해보라. 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물이 없으면 우리 인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나. 인민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땀방울의 그 하나하나가 인민의 웃음이 되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노래도 있지 않나. 어머니 저국을 위해 그대는 무엇을 바치는가. 그대는 무엇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순결한 그 마음, 어머니 저국에 바쳐왔는가를,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성실한 땀과 열정을 다 바칠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참되고 바람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국이라는 거목의 억센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다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저국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고 투신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노래였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어 맡은 혁명임무 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내며 거의 30년간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이 여성 일꾼에게는 여러 권의 부피 두터운 원군 일지가 있습니다. 이 원군 일지의 갈피갈피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후덥게 받아안았습니다. 저국의 전진에 한 걸음의 보탬이라도 주고 싶어 한 인간이 바친 애국의 진정을. 최전연 처소와 있다운 깨끗한 그의 마음이 언제부터 어떻게 싹트고 불타올랐으며 그 길에서 인생의 보람도 행복도 영예도 찾을 줄 아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부피 두터운 원군 일지의 갈피마다에서 감동 깊이 새겨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장동지와 함께 원군길을 다녀오면서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이 원군의 길 그리고 애국의 마음에 대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곤 합니다. 국장동지가 이 원군길을 시작한 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울하신 이후 우리 장군님께서 만경대 혁명학원 문화들을 찾으셨던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또 국장동지가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 보면서 가슴에 새겨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우리 장군님의 조국수의 그 길을 따라서 나의 마음도 함께 따라서리다. 이렇게 가슴에 새겨안고 세대주와 그리고 어린 두 딸의 손을 놓고 잡혀서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원어 문자를 가지고 만경대의 혁명하고 문화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원군길을 떠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우리 수령님들과 경양은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처소들의 그 군인들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희천발전소 건설장, 마승령 스키장 건설장,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 건설장 등 이 곳들마다 다니면서 우리 군인들을 고문을 해주고 원어 문자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원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나날에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가지가지 사연 깊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병사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국장동지의 중요한 사업 항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군, 여기에 참된 애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심장으로 절감했기 때문에 국장동지와 함께 원군길을 걸어온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조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이고 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주시고 전국 원군 미풍 열성자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저는 제가 걸은 원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마음속 생각을 더욱 가다듬곤 합니다. 오늘도 이들은 가고 있습니다. 원군의 길은. 이 길을 걷는 나날에 집단의 단합과 화목은 더욱 강해졌고 혁명가업 수행에서도 이를 제끼는 쟁쟁한 실력가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참된 국민적 양심을 안고 걷고 걷는 애국의 길, 원군의 길. 이 땅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걷는 이런 길이 있어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은 더욱 활짝 꽃펴나고 군민 대단결의 위력은 나날이 옥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꾼 숲입니다. 이렇게 울창한 산림엔 숲을 가꾸는 애국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동지입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 조림작업반 반장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김수복 동지. 2019년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맨 먼저 수여받은 그날 그는 작업반 성원들과 함께 자기의 넋과 땀이 스민 이 정든 숲을 거닐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림을 가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써 키운 나무가 죽어갈 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반장 사업을 처음 하면서 꽤 해내갔는가 하는 위구심도 있었습니다. 우리 탄광 갱목림을 조성하는 데서 년도별로 식수할 면적과 구루수, 그에 따르는 묘목 생산과 씨앗 채취도 다 자체로 해야 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2015년 2월 26일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일 때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 산림부문 일꾼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경야는 원수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까니 막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발했습니다. 땅은 절대로 외교하지 않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먼저 묻을 때 숲은 무성하고 풀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산에 씨앗을 심기 전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 애국의 진한 땀을 먼저 묻었습니다. 산기슭의 한때기일지라도 저국의 제부로 푸른 숲이 우거져야 할 소중한 땅이어서 어느 한 것도 놓치지 않고 정성스레 심고 애써 가꾸었습니다. 앞으로 푸르게 솟구칠 갱목님의 내일을 그려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을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반장농지에게는 늘 가지고 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는데 우린 그 수첩을 보고 법의 수첩이라고 합니다. 반장동지는 산을 오를 때에는 심어야 할 나무는 얼마나 되고 또 산을 내릴 때에는 심은 나무는 몇 그루 되며 나무 사람률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첩에는 우리가 산림조성에서 꼭 알아야 할 과학기술 자료들과 앞선 단위 경험들도 적혀 있고 반장동지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한 작업 반장의 소박한 작업 수첩. 그것은 그가 마음속의 꿈과 소원을 속삭인 길동무였고 리상의 설계도였습니다. 또 그것은 그가 어머니 저곡 앞에 떳떳이 살려는 양심의 자욱의 흔적이었습니다. 한 생의 시작도 끝도 저국을 위한 길에 세워놓고 사는 순결하고 요라 같은 애국 국민들이 있어 우리 저국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위대하고 강대해지는 것이리. 그 불타는 애국의 심장들에서 끝없이 울리는 한편의 명곡은 오늘도 커다란 생활력을 안고 메아리쳐 갑니다. 저국 번영을 위한 길에 보석 같은 양심의 자욱을 묻어가고 있는 애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삶의 주제가로 끝없이 울려가고 있습니다.